자,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목표는 임시객체를 적극 활용해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클래스 멤버 변수 중에 동적 할당에 사용하는 포인터 멤버가 있는 경우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때, 대입 연산자가 호출될 때마다 보통 기존에 할당된 공간을 반납하고 새 공간을 확보한 다음 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임시 객체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 객체는 잠시 생성되었다 바로 삭제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사용되는 경우 복사 대신에 이동 개념을 사용하면은 불필요한 동적 할당과 반납, 복사를 제거할 수 있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 객체를 생성 또는 대입할 때 기존 객체 멤버가 가리키는 것을 복사하는 대신에 새 객체의 멤버가 기존 객체의 멤버를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이동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복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A 객체가 있고 B 객체가 있을 때 복사하는 경우는 먼저 기존에 있던 공간을 A 객체가 반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용이 모두 그렇게 저렴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과정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간을 반납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동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새 공간 확보가 없습니다. 단지 요 주소값을 요로 옮겨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포인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효과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 이동 대입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요 두 개를 수업하는 경우 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얘를 바로 딜리트 했지만 지금은 딜리트 하지 않고 얘가 이걸 가리키고 얘가 이걸 가리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의 반납은 B 객체가 반납될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공간의 반납을 여기서 기존 공간의 반납을 이때 하지 않고 얘가 보통 임시 객체이겠죠. 이 임시 객체가 소멸될 때 얘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반납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자, 요거는 복사 생성자죠. 그래서 복사를 새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새 공간을 확보하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자, move는 요 other의 템프의 임시객체의 값을 가지고 오고 임시객체의 버퍼 값을 null ptr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이걸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포인터를 제거하는데 이 제거하는 방법이 null ptr로 대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복사 생성자는
기존 공간을 반납하고 새로 확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은 최적화를 해서 기존 공간이 그 복사하려는 애보다 크면, 같거나 크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그렇게 최적화를 하지 않고 그냥 딜리트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이동 대입이니까 기존 공간을 반납하고 이제 얘를 버퍼를 널 ptr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수업 형태로 쓰면 수업 버프 other 버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G equal A plus B plus C 세 개의 그 공간을 결합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죠? move 없이 하는 경우에는 요 과정에서 A, B를 더할 때 요 안에서 템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요런 과정을 만들죠. 요 과정이 이렇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프의 크기를 확보한 다음에 템프를 보시면 여기에 용량이 주면 용량만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다음에 디스 것도 옮겨오고 요 인자 것도 옮겨오게 되고 요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리턴이 되니까 여기에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임시 객체는 copy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임시 객체랑 C가 덧셈이 돼서 요 템프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리턴되면서 또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네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딜리트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move로 하게 되면 A, B, B를 만들 때 이제 RBO라는 걸 안 한다고 치면 A 플러스 B를 만들 때 여기서 템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템프를 이용해서 A 플러스 B 임시 객체를 만들 때 카피가 아니라 무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임시 객체와 더하기 C 할 때 새로운 또 템프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템프가 반환되면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임시 객체 만들 때 카피가 아니라 무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결국은 D로 또다시 카피가 아니라 무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임시 여기에서 무브 대신에 카피가 이루었고 여기도 카피 대신에 무브가 이루었으니까 세 번의 향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를
한 번 안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복사하는 비용이 없어지고 뉴하는 또 딜리트하는 비용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이렇게 move를 사용하는 게 이게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시 객체만 muve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lvalue도 std mov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muve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b equal a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a는 임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muve하지 않습니다. copy assignment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c equal std move a 하게 되면 move assignment가 저절로 호출됩니다. 왜냐하면 std move a에서 반환되는 값은 x value가 됩니다. x value가 되기 때문에 move assignment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b equal a 했을 때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요 std move a 하고 나서는 a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a는 move가 됐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을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ove 이제 우리가 진행하다가 보면 더 이상 어떤 객체가 이제 필요 없어요. 그 객체를 다시 사용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move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lvalue이기 때문에 move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c equal a 하면.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a는 사용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copy 대신에 mo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팁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주의해야 될 사항, move한 이후에는 그 객체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rule of zero. 자, 앞서 봤듯이 이제 C++11이 되면서 Big 5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요.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rule of 5, big 5라는 rule of 5 대신에 rule of zero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ule of zero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delete를 이용해서 이렇게 delete를 해버리면 복사 생성자도 안 되고 이동 대입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뭐 A equal B도 못 쓰고 뭐 foo AA가 있을 때 foo에 A 이런 것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rule of zero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진짜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클래스 만들 때 동적 할당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deep copy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그렇게 모든 예에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deep copy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동적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포인터를 쓴다든지
std 벡터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들이나 shared 포인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복사 생성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 디폴트로 표시해 줌으로써 나는 시스템에 있는 걸 다 쓰겠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은 원시 타입 그리고 하여튼 딥커피가 필요 없는 거거나 딥커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딥커피가 잘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거고 그 클래스라는 것이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동적 할당의 경우에는 share 포인터를 쓰거나 스마트 포인터라는 거를 사용하거나 이제 컨테이너가 필요하면은 std 벡터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어려운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어떻게 이해 소화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5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빅5라는 개념이 빅3에서 빅5로 이렇게 발전된 그 계기는 이동 개념이죠. 그런데 이 이동 개념을 위해서 이제 C++11에서는 R-value 참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R-value 참조는 이동 개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을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C++11에서 R-value 참조를 도입하게 된 두 가지 이유, 결정적인 이유 하면은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동 개념이고 두 번째가 완벽 포워딩입니다. 완벽 포워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맛보기로 좀 설명드리면 어떤 함수에 인자를 전달하는데 이 인자를 그대로 또다시 그 안에서 어떤 함수 호출할 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그 형태 그대로 요 바에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형태대로 하면 fu 함수에 전달된 대로 다른 전달하고 싶은데 요 예대로 하게 되면 요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인자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복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참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 형태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A를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면 요거는 임시 객체이기 때문에 R-value이고요. 요 L-value 참조는 R-value 참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L-value가 R-value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const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 이렇게 void foo 이렇게 또 만들고 bar A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달하면 이렇게 가고 foo A 같은 형태 되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맞게끔 잘 이제 포워딩이 되는 건데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를 받아서 이 안에서는 const가 돼버리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으면 또다시 얘를 이 안에서 복사해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다중정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자수가 이렇게 하나면 두 개면 되겠지만
두 개예요. 그러면 이게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L value, L value, R value, R value, 뭐 L value, R value, 뭐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정의해야 되는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아닌데요. 그래서 완벽 포워딩을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형태로는 구현할 방법이 없다.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12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완벽 포워딩 문제는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지만 범용 프로그램 할 때는 종종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기타 좀 말씀드릴 사항들, 이 챕터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현할 때 컴파일러 최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점 컴파일러가 똑똑해지고 컴파일러 기술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할 일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보단 컴파일러를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요즘엔 컴파일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컴파일 시간에 모두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등장한 게 const expression 개념이고요. 컴파일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컴파일 시간에 검사해야 된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컴파일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컴파일러가 결정하도 해야 한다. 이게 타입 유추 같은 거예요. 오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적화는, 특히 최적화는 직접 하기보다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최적화보다는 가독성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읽기 좋아야 돼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내가 읽기 좋은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그 형태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여러 최적화 기법을 사용해서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내가 좀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막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독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개발 절차나 개발 과정에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에게 위임하더라도 프로그래머들이 컴파일러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들을 알면 불필요한 최적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VO, 설명드린 RVO 같은 이런 거죠. 얘를 좀 하기 위해서 스태틱 쓰자, 뭐 별의별 뭐 글로벌 변수 쓰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RVO를 한다. 그러니까 이 A 객체를 fu 스택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fu를 호출한 함수 스택에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 전달. 우리가 요거 그냥 일반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두 가지 아주 간단한 세트예요. set name 했는데 요거는 참조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값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입을 하고 있어요. 대입. 여기서는 move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 name은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쓰이기 때문에 이 생성된 매개 변수를 move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버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했다. 자, std string am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 객체이죠. R value예요. 그래서 1번
버전에서는 여기 참조로 왔기 때문에 전달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요 경우에 자, 임시 생성자이고요. 요거는 값 전달이기 때문에 원래는 복사 생성자가 불러줘야 되겠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C+11 이후부터는 이동 생성자가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이동 대입 연산자가 이용해서 대임에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는 2번이 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는 이제 L밸류예요. L밸류니까 전달 비용이 없습니다. 이거 똑같죠?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됩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2번은 비용이 바뀝니다. L밸류가 왔기 때문에 이동 생성자는 호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대입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번이 윈이 됩니다. 즉, 둘 중에 어느 것이 항상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두 개를 다 만들어 버려요. 두 개를 다 만들어 버리면 얘는 R밸류 전달은 여기에 불러질 거고 L밸류 전달은 여기에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여기에 전달될 땐 요걸 쓰고 요걸 때 쓰니까 최적화한 것으로 보죠. 최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이렇게 성능에 크리티컬할까? 근데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게 더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요. 이렇게 L밸류와 R밸류 참조를 다중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밸류가 전달됐을 때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호출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